2부입니다.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. 하루 뒤 올라온 후기. 하루 사이에 이렇게나 많은 댓글이 달렸네요. 100개도 넘는 댓글들 하나하나 다 확인해봤습니다. 답답한 고구마 같지만 제 나름 변명을 좀 해보자면 그 친구가요, 저에게는 진짜 고마웠던 친구였어요. 별거 아니지만 학창시절에 항상 먼저 손 내밀어주고 또 저희 집 형편 어려운 걸 워낙에 잘 알아서 평소 분식집에 떡볶이를 먹으러 가든 뭘 하든 제 자존심 안 상하게 또 기죽지 않게 내가 먹고 싶은 거니까 내가 사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러면서 늘 저를 이끌어주고 그랬던 친구였거든요. 그래서 저도 얘를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인생에서 몇 없을 만한 진짜 친구라 생각을 했던 거고, 그래서 넷째까지도 다 챙겨주고 그랬던 겁니다. 특히 제가 그럴 때마다 다른 친구들이 개인톡으로 야, 넷째까지 챙기는 거야 네 마음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30은 너무 과한 거 아니야? 등등 이런 소리 했을 때 저는요, 솔직히 진짜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. 아깝지가 않았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어려운 시기 늘 손 내밀어주던 친구고 또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 적에 정말 너무너무 창피해서 다른 친구들은 절대 못 데리고 와도 이 친구만큼은 마음 편하게 데리고 올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는 정말 그만큼 소중하고 친한 친구였으니까요. 하나도 안 아까웠습니다. 그러니 그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돈으로 표현할까요? 아니, 오히려 30만 원밖에 못 주는 거 이게 미안하기까지 했으니까 말 다 했죠 뭐. 근데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. 사실 친구가 하도 뭐라 하니까 뭔가 울컥하고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한 건가? 내가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까지 화가 난 건가? 대충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글을 쓸 때까지만 해도. 그런데 다행히 제가 나쁜 건 아니었나 봅니다.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 따로 방을 파서 얘기를 해봤어요. 그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들 둘째 때까지만 10만원씩 해가지고 총 20만원 정도 그렇게 챙겨줬다고 하네요. 사실 어제 싸웠던 것도 단톡방에서 싸웠던 거라 다른 친구들도 그거 다 봤거든요. 그 친구가 하도 징징거려서 제가 화를 낸 거니까요. 여하튼 다른 친구들이 그럽니다. 어릴 때 떡볶이 몇 번, 또 과자 몇 번 얻어먹은 걸로 생명의 은인인 양 제가 떠받들어 모시는 것 같다고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고 해요. 참고로 나머지 친구들도 13년 이상 된 친구들입니다. 여고 동창생이네요. 그죠? 특히 고등학생 때 몇몇 아이들은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티를 팍팍 내기도 했었는데 이게요, 알고 보니까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였네요. 제가 먼저 자처해서 그 친구의 시녀 노릇하는 거, 그게 꼴보기 싫었던 거라고 합니다. 한 친구가 어렵게 얘기를 해준 거고 본인도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싫었다고 하네요. 아무래도 저는 걔한테 친구가 아니라 호구였나 봅니다. 여기 댓글들도 그렇고 또 다른 친구들 얘기도 그렇고 다들 그 친구에게 엄청난 욕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번쩍 들어요. 그래서 바로 오늘 아침 그 친구에게 말을 했습니다. 우리 이제 친구 그만하자라고 말이죠. 그 친구 결혼할 때 100만원 냈던 거, 참고로 이때 제가 알바해가지고 2달 월급을 통째로 준 거예요. 또 생일마다 백화점 상품권 챙겨준 거, 매번 딱히 갖고 싶은 게 없다고 해가지고 상품권 줬어요. 아이네 돌잔치 한다고 준 120만원. 그리고 그 외 기타 등등, 그러니까 어린이날 애들 챙기라고 자잘하게 보내준 것들, 또 돌잔치 외에도 다른 아이들 생일도 있으니까 그때 준 것들 등등등. 저요 정말 몰랐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늘어놓고 보니까 정말 많네요. 여하튼 이런 제가 좀 찌질하고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과거 내가 얻어먹었던 떡볶이 값이랑 과자값 이자 포함해 대충 50만원 빼고 나머지 다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. 아니,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것도 엄청나게 많이 쳐준 거예요. 제가 10수년 동안 시녀 노릇했던 인건비는 뺀 거니까. 네가 나에게 해준 거 나는 열심히 갚았다고 보는데, 아니 친구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던 건데 너는 나를 끝까지 호구로만 생각을 하는구나. 그러니까 저 돈들 어서 돌려보내라. 이제 너랑 더 이상은 얼굴 보고 지낼 자신 없으니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걸로 하자. 이렇게 보냈는데 얘가 읽기만 하고 아직 답이 없네요. 그리고 본문과 상관없는데 댓글 중에 이런 말이 있네요. 그러면 니들은 왜 애를 안 낳았냐?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거야 뭐야? 아이가 생기면 월천을 벌어도 안 된다고?
사치를 안 하는 성격이라면서 이게 무슨 말이야. 월 300을 벌어도 아이 둘 바르고 건강하게 키우면서 내 식구 행복하게 잘 사는 집도 봤다. 이런 소리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랑 남편은 흙수저 출신입니다. 특히 저는 돈이 있다가 없던 생활을 해봐서 남들 다 하는 것을 나만 못하는 거, 그게 얼마나 서글픈 일인지 진짜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. 그래도 초등학생 때까지는 친구들과 같이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수영도 하고 발레도 하고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주셨거든요. 그러다 초6 겨울 방학 때 집안에 폭삭 내려앉았고 중학교는 말 그대로 엄청나게 암울했죠. 거기에 사춘기까지 겹쳐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저희 집안과 부모님 원망 정말 많이 했어요. 물론 이게 저희 부모님 잘못이 아닌 걸 그때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갔을 때 친구들은 기념품이다 뭐다 하면서 다 사갈 때 저는 조용히 구경만 해야 했고, 또 학교 마치고 친구들이 학원 가기 싫다, 뭐 먹자 이런 소리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 저 정말 많이 부러웠어요. 부모님 잘못이 아닌 걸 아는데도 원망을 했다 이거예요. 저는요, 학교 마치면 집에 와서 아침에 먹었던 거 설거지하고 또 아픈 아버지 식사랑 약 챙겨드리고 또 집 청소하고, 그러다 또 밤늦게 들어오시는 우리 엄마 간단하게라도 제가 직접 식사 같은 거 챙겨드리고 그랬었거든요. 당시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 온 식구들이 다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저는 제 입장만 생각을 했습니다. 남들 다 하는 거 해주지도 못할 거면서 왜 나왔을까, 그냥 낳지나 말지,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죠. 물론 이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. 또 그래요, 아이를 돈으로만 키우는 게 아니겠죠. 네, 맞습니다.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들 정말 많겠죠. 하지만 저랑 남편은 이미 겪어본 게 있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다 해주지 못할 거라면 차라리 안 낳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한 것뿐이에요. 그 심정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. 돈이 없어도 행복한 가정들이야 있겠지만 모든 가정이 그렇지는 않습니다. 아니, 따지고 보면 불행한 경우가 훨씬 더 많겠죠. 말이 길어졌네요. 여하튼 새해부터 정말 큰일 치렀다 생각하고요. 또 긴 글 봐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2022년 한 해 별탈 없이 하시는 일 모두 잘 풀리길 바라요. 그럼 안녕히들 계세요. 댓글 1번. 쓰니 이상한 댓글들 신경 쓰지 마세요. 월 300 벌어서도 아이 둘 바르고 건강하게 잘 키우면서 내 식구 행복하게 사는 집도 봤다? 라니. 그래요. 뭐 지질이 공상처럼 살아도 어떻게 살부비며 살아가긴 합디다. 근데 사람마다 사정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건데 월 몇백을 벌고 애를 낳든 안 낳든 지들이 뭔 상관이야. 본인들 기준에 맞게 애 낳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. 쓰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. 언젠가 마음으로 여유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지금은 그냥 행복하게 사세요. 댓글. 그러게요. 나중에 지가 월 300을 벌어도 애 둘이나 낳고 잘 키울 수 있을까? 아니면 이미 그 고생길을 걷고 있어가지고 열폭을 하는 건가? 2번. 저도 무척 궁금합니다. 월 300으로 애 둘에다가 엄마 아빠까지 내 식구가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? 헐. 정말 어떻게들 사는지 그 방법을 좀 듣고 싶네요. 3번. 웃기지 마세요. 월 700 버는데 아이한테 못해줄 것 같아가지고 아이를 안 낳는다고? 지금 이게 얼마나 개잡소리의 핑계인지 알고 있어요? 이게 정상이냐고. 이게 그냥 솔직하게 둘이 사는 게 편하고 좋다고 하세요. 그러면 욕 안 할 테니까. 4번. 뭔 소리야. 우리 부부 700 넘게 버는데 아이 못 갖겠는데요? 핑계 아니고 진짜예요. 그 돈으로 둘이 살기 딱 맞거든. 그런데 여기서 아이까지 키울 생각을 하면 진짜 막막해지죠. 앞이 안 보입니다. 아니, 그리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건데 왜 이렇게 부들부들 하는 거야? 응? 님 혹시 300으로 애 둘 키운다는 그분이세요? 2번. 꼭 가난한데 애 많이 낳은 것들이 이런 글에 발끈하죠. 쓰니 그런 댓글들 자기 지심이니까 그냥 무시하세요. 3번. 아니 700을 벌든 7000을 벌든 낳기 싫으면 안 낳는 거지 뭘 또 시비를 걸고 그래? 막말로 애 낳으려고 인생 사는 것도 아니잖아. 응? 4번. 그 거짓 친구는 지금쯤 아차 싶을 겁니다. 그러니까 답장을 못하는 거죠. 미안하다고 울고불고 해도 칼같이 끊어내길 바랍니다. 5번. 도대체 300 벌어서 내 식구 행복하던 댓글은 뭐냐? 누가 봐도 그냥 입에 풀칠하는 수준이구만. 과연 애들 입장에서도 그게 행복할까? 어제 보니까 딸기 작은 거 한 팩에 16,000원 하던데 헐씨. 애들이 그거 먹고 싶다고 하면 과연 뭐라고 할까? 참 궁금하다. 6번. 지금쯤 그 친구가 하고 있을 생각.
아, 나 미친. 이게 아닌데. 이 호구가 왜 갑자기 각성을 했지? 아이씨, 그냥 개인적으로만 쪼을 걸 괜히 단톡방에다 했네. 그래서 얘가 자존심이 상했나봐. 아이씨, 조금만 참을 걸. 앞으로도 우리 애들 돈 들어갈 일 엄청 많은데 망했다. 아니야. 아니야. 아직 기회가 있어. 호구가 괜히 호구겠냐고. 조금만 내가 기른 척하면서 먼저 사과하고 얘 추억으로 살살 구슬리고 하면 돌아오겠지 뭐. 우선 지금은 좀 지켜보고 나중에 다시 구슬려보자. 이런 호구 다시 찾기 힘들어. 힘들다고. 딱 이거죠. 아니 그리고 뭐 애국자 별 그지 같은 뭐 나라에서 꽁꽁이 하라고 뭐 강제로 시켰냐? 어? 뭐 돈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제가 가끔씩 뭐 돈 최고, 돈 최고 이런 얘기하는 거 뭐 아실 겁니다. 뭐 농담 삼아 하는 거지만 사실 진심이죠. 그리고 지금 저런 댓글들도 그렇고 가끔 보면 뭐 돈을 쫓지 마세요. 그러면 돈이 더 멀리 도망갑니다.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혐오합니다. 아니 돈을 벌려면 돈을 봐야지. 뭐 똥구멍을 보나? 돈을 쫓다가 돈이 더 멀리 도망가는 사람들은요. 돈을 쫓은 게 아니라 도를 넘어서 그런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진 선에서만 투자를 하거나 뭘 해도 되는데 막 사채 빚 다 땡겨가지고 막뭐 코인 투자해서 망하고 이런 것들 이 도를 넘은 거죠. 돈을 쫓은 게 아니라 도를 넘은 겁니다.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무조건 돈만 보세요. 그래야 돈이 잡힙니다. 안 보면 안 잡혀요. 아시겠죠? 그리고 뭐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. 돈이 많다고 행복하냐 이런 소리 하는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개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진 않아요. 그런데 돈이 없으면 거의 대부분이 불행합니다.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돈은요.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불행 총 100개가 있다면 그중에 90개는 막아줘요. 생각을 해보세요. 인간들이 느끼는 불행 그 이유의 대부분이 돈 때문입니다. 돈이 많으면 그걸 다 막아준다니까. 돈 많이 버세요, 여러분. 돈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. 진짜야.